안녕하세요.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 명절이기도 하고 또 연휴가 길어서 황금 연휴이기도 합니다. 연휴가 길기 때문에 여행 가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텐데요. 국내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연휴가 길기 때문에 해외여행 계획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반면에 연휴 기간 동안에 휴식을 좀 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음, 연휴가 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으시면 좀 보람찬 연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8일이죠. 9월 28일이고 9월 27일 지수를 보면 이 지수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반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0.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갭이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더 나왔습니다. 1.59% 상승 마감인데요. 코스닥 역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를. 그래서 마이너스 0.56%로 시작을 해서 1.59%로 마감을 했으니까 대략 한 2% 정도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계좌 상황이 조금 나아지죠. 계좌의 보유 종목들도 반등이 좀씩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주도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27일이죠. 어제도 주도주가 그렇게 많이 나온 날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7일에는 주도주가 6종목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 밀리의 서재는 뭐 신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제외하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상한가에 갔는데 거래대금 좀 약하죠. 그리고 시가격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외하겠습니다. 위니아도 네, 상한가긴 한데 49억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네, 개인적으로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그나마 상한가 종목들 중에는 주도주에 가장 가까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좀 양호하고 그리고 시가갭도 상당히 낮죠. 그래서 시가갭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그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상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에이텍은 상한가에 갔는데 네, 시가갭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치 테마주인데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텍 같은 경우는 주도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네,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좀 약하기도 하고 점상입니다. 그래서 27일 수요일이죠. 27일 상한가 종목들 중에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주도주에 가장 가까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네, TPC 글로벌 네,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도주에 가까운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거래대금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네, 시가 갭이 낮은 상태에서 전고를 다 뚫어줬죠. 그리고 보시면 분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점심시간 이후부터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TPC 글로벌은 거래대금이 497억인데 오전에 들어온 거래대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한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TPC 글로벌 이 두 종목 정도가 27일 주도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날 장세가 좀 다른 기간에 보는 주도주하고는 좀 다르죠.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TPC 글로벌도 그렇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렇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나온 그런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이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종가에 급하게 올렸죠.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도주긴 한데 일봉을 보면 주도주긴 한데 분봉을 보면은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을까? 그런
강한 의심이 드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장세에서 나온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 주도주의 전형이 되는 그런 봉들하고는 그런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고, 일봉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TPC 글로벌, 이 종목도 역시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들이 27일에는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나마 주도주에 가까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특징을 한번 보고 또 이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나리아 바이오를 좀 보겠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면 지금 요렇게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를 깨는 그런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가 하락 추세를 깨고 나올 때는 바닥 신호가 좀 터지는 경우가 있고, 또 골든 크로스가 굉장히 기본적인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든 크로스다라고 하면 뭐 다들 굉장히 좀 잘 익숙하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를 가지고 차트를 분석할 때도 사용을 하고, 또 조건 검색식을 만들 때도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를 많이 보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골든 크로스가 뭐가 있어요?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가 있죠.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를 이용하면 좋은 종목들, 당일 좋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가 있기도 하고, 또 이동 평균선을 저항선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저항선으로 활용을 해서 이평선을 당일날 주가가 뚫으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전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평선을 저항선으로 활용할 때 우리가 이제 5일선부터 61선도 있고, 그리고 121선, 21선을 중간에 빼먹었네요. 21선도 있죠. 5일선, 21선. 이런 이평선들을 저항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강한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은 좀 더 강한 저항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평선들이 241선, 그리고 481선, 이런 이평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평선들을 저항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이평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강한 저항선이 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100%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평선이 더 길면 길수록 더 강한 저항선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런 241선이나 481선 같은 장기 이평선을 주가가 뚫어준다라고 하면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제 전고를 뚫고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당일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인데요. 이평선을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그리고 가격 이동 평균. 이러면 이평선이 설정이 됐는데 보시면 수치가 좀 다르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241선까지 라인 설정을 5일선을 검정색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21선을 진한 노란색으로 할게요. 조금 진하게. 그리고 61선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녹색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선은 회색, 그리고 241선 핑크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네, 확인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5일선이 좀 더 진해야 되는데 5일선을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평선들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영역을 좀 지우겠습니다. 네, 영역 지우기를 하면 이렇게 캔들이 비어서 보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면 5일선이 21선을 사양 돌파 골든 크로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동 평균으로 가서 주가 이동 평균 돌파가 있습니다. 5 2평이 22평 골든 크로스 조건을 추가를 하고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31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거래대금 거래대금 순위를 배기 조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조건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종목을 검색을 하면 종목이 2개가 검색이 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시가갭이 좀 높죠. 이 종목은 시가갭을 넣으면 걸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 골든크로스가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고 뭐 5일선 61선도 있고 5일선 121선도 있고 그리고 5일선 241선 또 5일선 481선 간의 골든크로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1선도 있고 61선 121선 그리고 241선 또 481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항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5일선보다는 21선이 21선보다는 61선이 더 강한 저항선이다.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더 강한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항선을 뚫을 때 이런 장기 저항선을 뚫으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든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 하는 것도 좋지만 61선이나 121선 그거보다 또 241선이나 481선 골든크로스 하는 것이 더 좋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뚫기가 힘들어요. 5일선이 21선 뚫는 것보다는 이런 61선이나 121선 같은 중기죠. 중기 이평선을 뚫는 것이 더 힘들고 그런 중기 이평선을 뚫는 것보다 241선이나 481선 이 장기 이평선을 뚫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241선 혹은 5일선 48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이런 장기 이평선을 골든크로스하고 거기에 수급이 붙으면 그 종목은 당일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할 때 볼게요. 이평선 뭘로 되어 있어요? 단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평선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가중, 기하, 조화, 삼각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거 밑에 있는 것들은 잘 안 쓰고 저는 이제 지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일선이 단순으로 해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것도 좋고 이 5일선을 지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지수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주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지수를 좀 즐겨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를 단순으로 말고 지수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종목은 대웅제약이고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를 보면 5일선이
21선을 뚫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이걸 단순으로 넣었는데 지수로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두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조건을 하나만 더 넣어 볼게요. 거래량, 회전율 순위 100이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카나리아 바이오 한 종목만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나리아 바이오는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단순 이평선도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또 지수 이평선도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TPC 글로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PC 글로벌은 이렇게 놓고 보면 골든크로스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481선 하나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그리고 가격 이동 평균. 네, 이렇게 하고 481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다 지우고 481선 고동색으로 할게요. 좀 진하게. 그리고 지수로 이평균율은 지수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보이시나요? 5일선이 481선을 골든크로스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어때요? 주가도 481선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TPC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늘 5일선이 481선을 골든크로스 했고 또 주가도 481선을 뚫었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평종류를 지수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5일선이 481선을 뚫는 게 제일 힘든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이평선을 저항선으로 봤을 때 주가가 481선을 뚫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평선을 이동평균선을 단순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평선 종류가 단순입니다. 단순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또 좋은 저항선을 뚫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식에 이 내용을 넣으면 가격 이동평균, 이동평균으로 가서 주가 이동평균 돌파가 있습니다. 네, 지수로 바꾼 다음에 1, 2평 주가입니다. 주가가 482평을 뚫었죠. 그리고 5일선과 481선의 골든크로스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괄호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의 조건이죠. 네, C하고 D도 괄호로 묶겠습니다. 네, 엔드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5호로 바꾼 다음에 C부터 F까지 크게 괄호를 한 번 더 묶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면 두 종목 포착이 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TPC 글로벌. 네, 잘 보이시나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지수로도 발생을 했고 또 단순 이평선으로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수 이평선, 단순 이평선 두 가지 다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TPC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482평선을 지수입니다. 지수. 이평종류를 지수로 해놓고 봤을 때 이 482평선을 5일선도 뚫고 주가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평선을 지수 이평선을 이용해서 오늘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조건들 좋은 조건들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더 공부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특강을 2차례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올려드릴 특강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